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신문은 두 명의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보름간 전국 10곳에서 인기몰이, 당 지지율은 정체됐다. 팔도 사나이에게 지지층 열광, 그리고 가는 곳마다 셀카 사인 요청이 이어졌고, 한동훈 지지율 한 달 새 16%에서 22%로 뛰었다. 6%가 올라갔죠. 지난 2일 대전과 대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보름간 이어진 일정을 어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정청래와 마포울에서 맞대결 시키겠다, 이렇게 일종의 자객공천 2호를 발표를 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서 계양을도 마찬가지고 마포울에도 기존에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내리꽂는 전략공천이냐 낙하산 공천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곳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어서 이런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계양을은 민주당 넘버원 이재명, 그리고 마포울은 민주당 넘버2 정청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선제압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회심의 카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으로는 확장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당내에서는 셀카만으로는 총선을 못 이긴다, 이렇게 카메라 지지자들과 찍는 것만으로는 대통령과 확실히 차별이 되는 한동훈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는데, 왜 확실히 차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의문입니다. 거의 관념적으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과거에 이준석처럼 뭐든지 시비를 걸고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관념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번 한 공식 석상에서 40몇 번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어제 중앙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것을 의식을 했는지 어제 서울시당 행사에서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노후 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런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서로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에 충실하면 된다, 그것이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오늘 아침 조간신문 지면을 장식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먼저 아시아투데이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5일 만에 당무 복귀했는데 섬뜩한 말로 일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법, 펜, 칼로 죽이려 한다. 한동훈 누가? 그 정도면 망상.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죠. 이재명이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섬뜩합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누가? 내가? 국민의힘이? 국민이? 그 정도면 망상이다,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섬뜩한 말은 물론 뭘 원하는 거죠. 무슨 목적인지는 뻔하죠. 일단은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본인의 피서과 관련해서 이 헬기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니 그것을 덮기 위해서 배후론,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운영하는 아투TV 유튜브 채널이죠. 그게 오후 2시에 제가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투TV에서 송국근의 현장 정치를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라이브입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어제 당무 복귀하면서 진작 해야 될 말은 아무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
재판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닥터 헬기 특혜 논란, 지방대병원 패싱 논란, 그리고 이낙연을 비롯해서 뭐 탈당 러시가 있는데 또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명계는 무조건 살아남는다, 이런 그 정치적인 논란, 또 본인의 개항 출마, 개항 어뢰 원희룡이 출마한다는데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닥터 헬기, 지방대병원 패싱,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미디어 오늘은 원래 언론노보죠. 언론노조에서 하는 그 매체입니다. 상당히 좌편향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미디어 오늘 기사 이겁니다. 그래도 언론과 관련해서는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죠. 민주당 이재명 경호 이후로 백브리핑 중단, 기자들 취재 제한 우려.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민주당은 항상 그 국회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데 그걸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경호 강화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피습을 빌미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실 앞에서 아마 TV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자들이 좀 앉아서, 그냥 막 바닥에 앉아서 이 받아치죠, 이렇게 노트북을. 그 문답이 이루어지는데, 어제도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질문할 기자 2명을 대표로 이렇게 내세워서 질의응답을 준비를 했는데, 이 대표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제 이재명 대표 경호가 강화돼서 오늘 백브리핑, 공식 행사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백브리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브리핑은 안 되고 총선 때까지 하지 않는다. 총선 때까지 직접 기자들과 안 만나.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기자들과 안 만난다. 백브리핑 안 한다. 이거는 그만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닥터 헬기, 지방대 병원 패싱, 재판 지연, 이런 문제는 기자들이 궁금해서 다 물어볼 텐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은 아니 민주당이 흉기 피습을 빌미로 취재를 제한하고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 최고위 회의 이후에 백브리핑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이미 신분 검증을 거친 국회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민주당 출입 등록을 한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 백브리핑은 안 하겠다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주경제 2021년 11월 8일자 기사입니다. 분리할 때는 그 기자 접근을 제한을 하죠. 이재명 백브리핑 중단, 오피스 누나 등 실언 리스크 차단, 선대위에서는 후보는 걸어가면서 말하지 않아 불통 논란 불거질 듯, 이재명 캠퍼가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백브리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때 이재명이 이 실언을 한 것이 있었죠.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 부천 테크노밸리에 있는 웹툰 제작업체를 방문해서 작품 중에서, 그 업체의 작품 중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자 제작업체가 당황해서 그 성인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실언이 그때 있으니까, 오피스 누나 같은 실언이 있으니까 아예 기자들과 안 만나겠다, 불리하니까 아예 접촉을 차단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 사이명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김정숙,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 1부서 모두 수사.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뭐냐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고발 사건을 담당을 하는데, 형사 1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발 사건이 글로 다 몰린다고 합니다. 이준석 사건도 지금 여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파장을 좀 우려를 감안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들었는데, 자, 김정숙
인도 방문 국고 손실 공방,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 두 가지를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다 수사를 한다는 거죠. 문재인 부인 김정숙 2018년 인도 방문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형사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됐다. 김정숙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을 등을 방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동행하지도 않았다. 혼자 그 대통령 전용기 휘장 딱 달고 갔었죠. 국민의힘은 타지마을 혈세 관광이다.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특검법을 추진하자 서울시 의원이 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씨를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김정숙 대통령 전용기의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 그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을 시켰고 인도 방문을 위해서 예비비를 국민 세금을 3억 4천만 원 추가로 배정해서 국고 손실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획기사입니다.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1,000만 원 내니 출마용 300쪽 책 뚝딱 총선용 출판의 세계 90% 정치인 90%는 그림자 작가 도움을 받아서 책을 낸다. 뭐 다들 뭐 예상을 하셨던 일이죠. 그런데 이 1,000만 원 내면은 300쪽 책을 바로 한 달이면은 써주는데 대필 작가가 써주는데 대부분 90%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본인이 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열면은 출판 기념회는 뭐 정치자금법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내고 하면 수억 원을 번다. 그 총선용 출판의 세계 이것을 중앙일보가 파헤친 기획기사가 실렸습니다. 1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